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시아투데이에 가서 김동원 부사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생방송을 한 대략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이 방송을 녹화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가 망칩니까? 국회가 망치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에서 망치고 있습니까? 노조가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서 망치고 있습니까? 전교조가 그 악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서 망치고 있어요? 언론입니다. 자, 이런 현재의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뒤집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두더지 쥐새끼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먼저냐 했을 때 후자가 먼저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북에서 난파시킨 간첩들도 득실득실하지만, 자생적인 간첩이 돼서 무조건적인 북에 대한 충성, 또 약점이 조성된 상태에서 끌려가면서도 북한에 충성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대한민국 이 사회 토대를 와해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지령문을 하다라고 있어요. 그것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북에 지령이 내려오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복 교육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선 북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는요, 남조선의 민노총,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 특히 언론기관은 언론노조, 민원연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지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이 남한의 지령을 받은 이런 단체들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평양 지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여론 내용입니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나 낮다, 이렇게나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끄집어 내려야 된다, 대통령으로 합당한 인물이 아니다, 뭡니까? 대선 불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노조를 통해서 거짓 언론 방송을 끊임없이 송출을 하고 끊임없이 지면을 통해서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되고 왜곡된 선전선동은 사람들한테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북한 조선인민노동당의 전위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민노총이죠. 민노총은 분명한 노동단체의 간판을 걸고서 노동자 권익보다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평화협정 체결,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다 쓸어버려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단체고,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평양에 김정은이 어록도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에 관련된 내용들이 북한의 방송이 보도하는 그대로 아무런 여과 없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올려놓고 있는 게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죠. 그래서 이들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의 목표는 뭐다?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그것은 한반도의 적화혁명 통일, 그 적화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촛불 집회나 여타 집회 현장에서 뿜어 나오는 그들의 구호 선전 어록을 보면 평양에서 지령하다라는 내용과 100%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1단계로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들이 좌파 김일성 사상에 전염된 저 민주당과 여타 이 쓰레기 집단들의 자금줄에 의지해서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줄을 대어주는 그곳의 말을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론이 낮다, 이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낮다, 여기서도 지지율이 낮다, 이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마치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썩어빠진 무능한 부패 정권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2단계에서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거짓된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민원연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언론기관, 이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에 계속해서 흠집을 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는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아니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세뇌시키다 보면은 국민들께서 진짜 저 윤석열이가 좀 형편없는 새끼인가? 그럼 내 저 지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차츰차츰 부지불식간에 세뇌되어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 피해자는 누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이 바로 피해자가 되세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르게 자각하고 계시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3단계로요, 조선노동당 평양의 저 승냥이 깡패 집단의 하수인이 있죠. 행동대원. 바로 그들의 전위대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민노총. 이 민주노총이 민노총 말고 이 시민단체들 가운데 이 좌파, 또 이 친 김일성 사상, 여기에 지금 경사되어 있는 놈들이 많지요. 그러면 민노총과 시민 자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단독 혹은 협력 합세해서 세를 불구어서 이제 매 주말마다 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특히나 요즘은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은요, 꼭 야간에 집회를 합니다. 야간에 집회라면요, 과거 우리 요원들이, 경찰들도 그렇고요, 체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대낮에 막 하고 그러면요, 그 대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은닉한 장비를 갖고 취재도 하고 체증을 해서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다 우리가 뽑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요. 현재는 드론 장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드론에서 찍는 이 카메라의 이 화소수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데 야간에 하죠. 촛불을 켜고 또 광란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체증하는데 몹시도 힘들어요. 일본의 그 노동조합을 격파하실 때 일본 경찰들이 현장에서 그 체증 사진을 근거로 해서 폭동 난동범들을 시설 파괴범으로 몰고 재물 파괴에 대한 그 재산 보전, 반환, 이 소송 청구를 통해서 일본 노총을 격침시킨 바가 이미 역사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뚜렷한 범죄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체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매우 힘들어졌다. 야간 집회를 통해서 더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 주말마다 야간 집회를 이끌어 가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하는 것들은 세월호나 광우병 사태에서 봤듯이 거짓말, 가짜 이슈를 만들어서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MBC, KBS처럼 집중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부를 뒤흔들어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무리들과 함께 내통하는 대통령실 안에 그 MB 시절, 노무현 시절부터 계속해서 온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언제라도 은밀하게 접선, 회합해서 내부의 정황을 밖으로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행정부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국방부 청사로 썼던 그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 해킹했던 근거들이 발견이 됐었죠. 그것은 문재인이 건네줬던 USB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가짜 거짓 선동을 가지고 집회,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지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포화를 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포격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요동하게 만들죠. 다음으로 이제 5번째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요, 이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이 썩어 빠진 매체들은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다 더 많이 게재하도록 또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을 이 분노하게끔 만듭니다. 이 거짓말에 국민들이 최면을 당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것도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독일 나치 정권에서 국민을 갖다가 우민화시켰던 괴벨스라는 아주 못돼 먹은 놈이 있었는데 그 괴벨스가 했던 거와 아주 흡사한 그런 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킬 때 재미있었던 게 2016년 연말에 있었던 촛불, 밤중에 있었던 촛불 광란이었어요. 그 촛불 폭동 그 시위를 통해서 재미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모이자 광화문으로, 모이자 삼각지로 이래가면서 이 선동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립시다. 우리가 밤을 새려서 철야를 해서라도 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계세요.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그 광화문이든 삼각지에 좌파애들이 떠드는 집회 현장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통계를 재니까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저들은 그 근원을, 그 종신부를 다 파헤쳐서 잿더미 가루로 만들기 전에는 결코 그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 쓰레기 집단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국회 안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거짓말을 뿔고진 그 숫자를 갖고 뭘 합니까? 이러이러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재미 봤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뭐 이러저러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그까짓 것들이 하는 일에 관심들 갖지 마십시오. 관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소주잔 안에 태풍도 안 되는 그 잡것들의 광란의 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같이 더불어서 춤을 추시려고 합니까? 그 지금 현재 국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봤지만 당시 법사위원장 했던 권성동이가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제원이도 있었고 또 나경원이도 심지어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끌어내릴 때 그때는 김무성, 유승민 같은 변절자들이 천하의 쓰레기, 그 쓰레기만도 못한 박지원과 야합을 해서 당시 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고 또 김무성이는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당 공천 그 시스템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이러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저런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보수 우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김영삼 찌끄러기들이에요. 김대중이 찌끄러기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찌끄레기 집단들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 그 국민들께서 그 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계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서 지금 그 범법자 있죠? 피의자. 오늘 구속돼야 되는데 저 이재명이 같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대통령을 만들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들 해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직폭력배가 기업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진짜 애국자가 누군지 아세요? 군인? 저 같은 그 비밀 공작 요원들? 아니에요. 이 땅에 산업을 일궈내시고 지금도 노동자를 고용해서 밥을 먹게 해주고 고용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기업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세금 내서 저 쓰레기 받는 못한 국회의원들한테 세비도 주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한테도 월급도 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기업인들의 재산을 상속세 낼 때 되면 증여세 낼 때 되면 절반 이상을 가져가죠. 이 도둑놈 아니에요. 국가가 도둑놈이지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바꾸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변화되고 국민들이 저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만큼 저력 있는 국민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지능과 근면검소해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럼 그런 국민들 특히나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한테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뜯어갈 생각만 해요. 말이 되겠어요? 아니 왜 법인세 뭐 낮춘다 하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죠. 왜 세금은 다 기업이 대기업만 냅니까? 다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게끔 경감을 해서 그 세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 게 국가관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어떻게 지령을 내리고 어떻게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들 좀 인식을 해 주십시오. 다들 인식하셔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무슨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비밀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봤고 나중에 기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조직 생활할 때 저는 유언도 내가 녹음해서 남겨보기도 했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죽음이란 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식들에게만이라도 정확하게 이 아빠의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절절하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각성하시고 조금 더 진지해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사실의 근거에 입각해서 가치 판단해 주시는 그러한 선구안을 변별력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지금 부탁을 올리는 거예요. 제발 깨어들라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야만 세계 최강의 품격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간첩단 사건에서 목도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지금 국가가 지금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있고 윤 대통령 행정부 또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핵무장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요 우리가 각각 이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 사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가, 나는 정확한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나 스스로가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찾아서 팩트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역량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점을 오늘 또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민노총과 간첩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시간은 없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제가 방송을 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해외 동포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몹시도 춥습니다. 낙상들 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 더러운 중국의 괴질, 그 우한 폐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중국 우한 폐렴인데 그 괴질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각별히들 개인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